자, 첫 번째 경기 몰도바 대 폴란드. 자, 일단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바니아랑 이제 경기를 치르고 3일 만에 이제 홈 경기를 뛰는 상황이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번 유로컵 경기를 이제 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양 팀 다 직전에 좀 경기를 뛰었긴 했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도바보다는 하루 더 쉰 상태고, 그리고 친선 경기다 보니까 주전들 관리를 지금 굉장히 잘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뭐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폴란드가 좀 더 약간 더 관리를 잘한 상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폴란드가 좀 체력이나 컨디션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네, 요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가 좀 더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 전개가 폴란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에서 좀 어느 정도 답답함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몰도바 역시 이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수비가 좋은 폴란드 상대로 좀 득점이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템포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좀 루즈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공격 전개가 안 좋은 폴란드라고 해도 아무래도 지금 몰도바랑은 전력차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가 이제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도 수비에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약간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요 경기가 승리도 승리긴 한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골득실 관리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다른 경기들과는 다르게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폴란드 쪽 승, 그리고 이거는 핸디러너버 마인슨까지도 보는 경기. 이거는 언어바는 패스할게요. 아무래도 3.5면 모를까 2.5 기준이면 살짝 애매한 것 같아서 언어바는 패스하고 폴란드 승의 마인스까지만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스코틀랜드 대 이제 조지아. 자, 일단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컵 예선 지금 3전 전승으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런 플레이를 봤을 때 압박 플레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볼 스틸도 잘하고, 그리고 역습 전개도 굉장히 지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유로컵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 조지아도 유로컵 예선 이전 이제 1승 1무로 꽤 지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유로컵 예선에 대한 그런 성적을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고 득점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지만, 근데 조지아도 수비가 나름 좋은 편에 속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조지아가 전반전부터 이제 라인을 내리면서 좀 수비에만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면은 생각보다 스코틀랜드가 쉽게 좀 뚫기 힘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코틀랜드가 좀 어느 정도 상대를 할 때 이제 상대방 수비 라인이 좀 올라가 있을 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좀 빠른 공격 전개로 이제 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라인을 내려서 이제 수비를 집중하는 그런 팀들한테는 생각보다 좀 고전하는 면모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의외로 좀 공격하는데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도 승배당이 1.3대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 지금 이게 승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일반승 배당이 너무 낮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승보다는 좀 더 고배당 위주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스코틀랜드 쪽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쪽, 요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거나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햄무 안 그러면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 스웨덴. 자, 일단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컵 예선전에서 2승 1무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벨기에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벨기에가 아무래도 덕배가 없다 보니까 공격 전개에서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력이 센 벨기에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홈에서 지금 오스트리아가 경기력이 더 좋긴 하지만,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제 문제는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하위권 나라들인 에스토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상대로도 이제 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면에서는 좀 많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는 스웨덴보다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수비에서는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스웨덴의 그 역습에 대한 대처가 많이 미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홈이랑 그리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오스트리아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수 밸런스가 더 잘 맞춰진 그런 스웨덴이 좀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통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스웨덴 쪽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요것만 딱 보겠습니다. 스웨덴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대 이제 리투아니아. 자, 일단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전 수비수 1명 결장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전 이제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수비수 1명이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1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원정에서 몬테네그로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굉장히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도 많이 안 좋았고. 자, 하지만 지금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 최근 원정보다 좀 홈에서 경기력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공격력 면에서 또한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리투아니아 상대로는 어느 정도 득점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내리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공격 전개가 거의 좀 안되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헝가리가 반코트 형식으로 가둬패는 양상이 그려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리투아니아가 좀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좀 내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뭐 헝가리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반코트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기회도 헝가리가 더 많이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회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가까이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위기 면에서도 헝가리가 더 우세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력, 경기력 또한 굉장히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홈 2점까지 받은 헝가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도 헝가리 쪽 승, 그리고 이제 핸디가 이제 1기준이다 보니까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네, 그래서 헝가리 승의 마인승, 네, 딱 요 정도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헝가리 대 이제 리투아니아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대 이제 세르비아. 자, 일단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핵심 그런 득점원인 블라우비치가 지금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컵 예선전에서 2전 2승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빨라요. 그리고 연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세르비아가 공격할 때는 퀄리티 높은 그런 공격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빠른 선수들이 많아서 공수 전환도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공격력이 많이 침체된 상태고, 그리고 그 점을 잘 보여주는 경기가 직전 이제 리투아니아와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불가리아가 이제 직전 리투아니아와의 경기에서 이른 시간 이제 전반전 한 20분 안팎에서 이제 리투아니아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그 퇴장당한 걸 리투아니아 상대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골 결정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장당한 그런 하위권 팀한테조차도 한 골밖에 넣지 못할 정도로 지금 최근 공격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세르비아의 그런 수비를 뚫는데 좀 약간 가능성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점유율 자체는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세르비아도 이제 점유율 위주보다는 좀 더 그냥 점유율을 포기한 대신 공격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약간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방금 언급했다시피 이제 효과적인 그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세르비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 약간 좀 기회는 세르비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블라우비치가 빠졌다고 해도 공격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긴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빠진 게 타격이 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엄청 심각할 정도로 생각되진 않고,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좀 수비가 괜찮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가 지금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 세르비아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여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불가리아 경기력보다는 세르비아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도 세르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루제도 대 이제 알바니아. 자, 여기도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이 상입니다. 자, 일단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컵 예선전에서 두 경기 모두 제대로 된 그런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약간 경기들을 어느 정도 리와인드 시켜보면은 일단 이제 직전 체코 상대로 이제 유유스팅 없이 무기력하게 3대 0으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몰도바 상대로도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현재 페루제도의 그런 공격력은 약간 좀 믿음이 안 가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두 나라 다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알바니아도 홈에서는 공격력이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좀 굉장히 공격이 무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정에서 그런 공격력을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는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양팀 다 많다 보니까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이제 전체적인 경기력은 알바니아가 더 낫다곤 하지만 알바니아 역시 홈보다 원정에서 이제 공격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2년 가까이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당 대비 알바니아 승이 1.5대인데 1.5대 알바니아 승이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알바니아가 홈도 아니고 심지어 원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페루제도 쪽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 요건 언더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이제 원정에서 알바니아도 공격력이 안 좋고 페루제도가 지금 공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페루제도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 경기, 리히텐슈타인 대 이제 슬로바키아. 자, 일단 리히텐슈타인은 뭐 최하위권 나라로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연패를 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모두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지브롤터, 뭐 산마리노와 같이 좀 강장 최하위권의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수비 또한 좀 많이 최악인 상태다 보니까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아이슬란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유로컵 예선전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경기력, 분위기 등 차이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저는 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수비에 좀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결정력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대승까지도 날만한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약간 현재 다 좋긴 한데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슬로바키아가 이제 3일전 아이슬란드 원정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네, 요 정도는 좀 염두해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슬로바키아 쪽 그래도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슬로바키아 쪽 승. 그리고 핸디 점수가 아마 2점 기준일 텐데 2점 기준이라도 이거는 한번 마인승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승에 마인승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